이미 학교가 산골이라 유산소는 필요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유산소는 다다익선! 유산소의 효능을 들으시면 오늘 바로 옷 갈아입고 달리러 가실지도 모릅니다. SUB 라디오 방송 영업샤원 유산소 편에서는 등산과 러닝에 미친 두 진행자가 하구 여러분들을 유산소의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할 저희는 박경모, 한진모입니다. 첫 시간은 여기 있는 진모님께서 여러분들께 등산을 영업할 예정인데요. 진모님은 어쩌다가 등산을 영업할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등산, MZ세대인 여러분이 지금이야말로 신이 내린 저점 매수 기회를 잡으셨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점 매수. 그렇습니다. 지금 등산에 맞들리시게 되면 남들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 건강의 측면에서 수익이 나시는 부분입니다. 저 혼자 이 국내 등산 씬에서 한판 크게 벌어가는 것이 아쉽고 등산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만 등산의 놀라운 효능과 비법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점 매수부터 혼자서 크게 벌어가는 게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사기꾼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네? 네, 등산을 어떻게든 시청자분들께 영업하기 위해 과장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디 항변해 보시죠. 과장이라니요. 이게 말투가 사기꾼처럼 들릴 수 있어서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영업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사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 말이 맞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등산을 영업하려고 나오셨는데 영업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 봐야겠죠. 진모님은 등산 얼마나 치십니까? 좀 치세요?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네. 우선 북한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정상 100군데 30번 타고서부터 세지 않았고요. 30번을 넘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뒷산 관악산 정상의 연주대 마찬가지로 30번 타고 나서부터 안 샜습니다. 네, 30번 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산들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등등 물론 클리어했고요. 무엇보다 얼마 전에 불수사도북 노멀이라는 챌린지를 완주한 당당한 등린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네, 관악산 연주대를 30번 넘게 등반했다는 점에서 서울대생의 자질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불수사 도북? 그건 뭡니까? 이거 좀 어려운 말 써서 이력 부풀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부풀린다니요. 저를 너무 견제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수사도북이라는 건요.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이 5개 산을 24시간 안에 연속으로 종주하는 챌린지입니다. 24시간이요? 잠은 자시나요? 그걸 못 잔다는 게 이 챌린지의 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등산인들 사이에선 자존심? 이런 걸로 불릴 정도로 이름이 난 챌린지예요. 네, 러닝으로 치면 마라톤 같은 그런 챌린지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력은 들어봤으니까 진모님께서 우리한테 등산을 권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산의 효능 같은 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침 제가 등산의 효능에 관해서 준비해온 내용이 있으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네, 첫 번째입니다. 등산이면 꼭 숲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숲에 들어가면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해서 피톤치드 흡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이것을 첫 번째 효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숲에 들어가면 화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나무들이 병원균에 저항하려고 내뿜는 천연산을존재, 그러니까 식물을 뜻하는 피톤에 죽인다는 의미의 치드가 합쳐져서 내뿜는 피톤치드인 건데요. 식물이 내뿜는 천연 살균제. 그렇습니다. 뜻이죠?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도 해소해주는 진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나무 피톤치드가 어떻게 진정작용을 하는지는 2016년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면서 숲에 둘러싸이면 현대인의 적인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등산을 다녀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 네. 유의미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평상시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있으면 할 일에 둘러싸여서 가슴이 좁혀지는 느낌이 간혹 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답답하죠, 뭔가.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산을 타게 되면 몸이 편안해지고 생각도 정리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특히 현대인들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등산의 이점은 뭡니까? 네, 두 번째 효능은요,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인한 다이어트 및 심폐지구력 증진입니다. 다이어트.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하라는 말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러닝을 즐겨 하고 있거든요. 그 러닝 훈련 방식의 하나인 그 인터벌 트레이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인데요. 네, 그쵸. 열량 소모랑 심폐지구력 강화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평평한 지형과 가파른 지형이 불규칙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터벌 운동이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인터벌 트레이닝은 저도 러닝 하면서 즐겨 하는데 그럼 심폐지구력이랑 특히 다이어트 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아, 예, 부끄럽지만 맞습니다. 제가 여름방학에 일주일에 2번꼴로 등산을 하고 평상시 식단 관리를 하다가 회식한 다음 날에도 등산을 꼭 해주는 식으로 체중 관리를 했는데요. 예. 얼마 전에 인바디를 쟀더니 한 달 동안 체지방만 2kg을 뺀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지방 2kg요? 등산이 확실히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저는 애초에 마른 체형이라 체지방을 꼭 뺄 필요가 없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꼭 등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자연스럽게 세 번째 효능을 소개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른 체형이시더라도 하체 근력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등산의 세 번째 효능, 바로 즐거운 하체 근력 강화입니다. 즐겁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흔히 하체 근력 강화를 하자면 스쿼트를 떠올리실 텐데요. 네. 무게를 많이 치는 스쿼트는 사실 속근을 주력으로 키우는 운동입니다. 네, 속근이 뭐죠? 네. 속근을 말씀드리려면 속근과 지근을 동시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기 위한 속근과 오랜 시간 버티는 지구력을 위한 지근,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근육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 헬스를 하면 속근 위주로 쓰는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헬스만 하게 되면 속근 위주로 단련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오랜 시간 움직여도 버틸 수 있는 하체 근육을 얻고 싶다? 그럼 지근도 단련돼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등산으로 지근을 단련하고 여러분들 생활에 필요한 실전 압축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일상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하니까 우리 하체가 잘 버텨줘야겠죠. 그래서 오래 버티는 하체를 위한 근력 운동으로 등산이 도움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효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들어봐야죠. 네 번째는 장시간 자극에 따른 잡념 제거입니다. 잡념, 잡생각이 우리 몸에 밀려 들어올 때 이거를 막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 오감을 가지고 다른 자극을 우리 몸에 밀어넣는 것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잡생각이 아니라 몸의 감각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것을 상담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운동을 하라는 것이라고 해요. 촉각을 비롯해서 몸의 감각을 자극하니까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잡생각을 할 새가 없는 거죠. 일단 등산을 시작하게 되면 장시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려올 때까지는요. 그걸 등산을 10분 만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산할 때까지는 우리가 산에서 살 생각이 아닌 이상에는 올라가면 무조건 또 내려가야 되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연적인 수순이죠. 그래서 장시간 운동할 수밖에 없는 등산은
장시간 동안 제가 잡생각을 안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앞서 피톤치드로 인한 스트레스 진정 효과에 더불어서 장시간 자극에 따른 잡념 제거까지. 네, 그렇게 되면 등산을 많이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확실히 등산을 하면서 정신이 많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좋네요. 네, 그럼 잠깐 주제를 돌려보자면 저는 러닝을 즐겨 하는데 러닝도 장시간 동안 동일한 자극을 주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러닝을 할 때는 기분이 상쾌해지는 걸 느낍니다. 잡생각도 많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공감이 꽤나 되네요. 감사합니다. 장거리 유산소 운동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쯤에서 등산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는데요. 네, 차별화된 장점. 그게 5번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장점을 지금 제가 바로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장점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과학 수업만 들었어도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해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네. 위치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뭐가 좋죠?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지 않습니까? 네, 배웠죠. 위치 에너지를 얻게 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삶의 활력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등산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데 탁월하다는 과학적 원리인 것입니다. 네, 아무튼 등산의 5가지 효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삶의 활력이랑 관계가 있나요? 네? 잘못 들었습니다. 관계가 있나요? 네? 그리고 산을 내려가도 우리 속도는 그대로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게 맞아요? 위치 에너지가 그냥 사라진 거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 그 학교에서 2분의 1 MV 제곱 어떻게 등산을 즐길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네. 이게 시간이 없어서요. 네, 절대 네, 제가 답변을 네. 피하는 건 아니고 안 네, 하는 네, 것입니다. 즐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등산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 정문에서 윗공대까지 올라가는 코스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교내순환 올라가는 코스 자체가 네. 정의상 등산이죠. 산을 올라가니까요. 네, 산이죠,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약 40분이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근데 걸어서 40분이 간단한 거 맞습니까? 심지어 그걸 즐긴다고요? 윗공대생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는 발언인데요. 괜찮습니다. 꼭 이 코스만이 아니더라도 이외에도 빠르고 간단하게 등산을 즐기고 싶다면 네, 간단히. 네,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40분보다 길어지긴 하지만요. 간단히.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건설환경공학부 근처에서 관악산 정상까지가 예. 편도로 여유롭게 약 1시간 30분 정도 되고요. 여러분, 편도입니다, 편도. 네, 여유롭게입니다. 여유롭게. 네. 관악산을 길게 누리고 싶다면 낙성대공원에서 관악산 정상까지 편도로 약 2시간 30분.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 여유롭게. 주시죠. 네. 관악산 공원과 계곡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관악산 입구역 근처에서 관악산 정상까지 편도로 약 2시간 반 정도고요. 네. 마지막으로 실전 클라이밍과 함께 약간의 스릴을 누리고 싶다면 301동 뒤쪽에서 관악산 정상 연주대까지 편도로 약 2시간 30분 코스가 있으니 원하시는 코스를 골라서 가면 됩니다. 네, 제 본가도 한번 갔다 오겠어요. 그러다가. 네, 방금 말씀해주신 건 기본 단위가 뭐 1시간, 1시간 반 그렇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코스를 굳이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진모님한테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시청자분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숏폼을 보면서 1시간 30분을 쓰는 것과 등산으로 1시간 30분을 쓰는 걸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유익한가 정도는 함께 판단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필살기 있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걸음이 느리신 분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모두 고려해서 시간을 잡아본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 시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시간의 절반만큼 잡고 다녀옵니다.
네, 저도 자고 일어나서 숏폼 보다가 1시간 정도 그냥 날린 경험이 꽤나 있는데 오늘도 그랬고요, 솔직히. 진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1시간을 등산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행복 회로도 돌려보게 됩니다. 이거 묘하게 설득이 되는데요. 설득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등산을 즐기는 두 번째 방법, 각종 챌린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챌린지. 그렇습니다. 보통 등산 챌린지는 장거리 코스를 타서 자신의 지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게 많은데요. 벌써 힘들어 보이는데요. 힘든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불수사도북이라는 챌린지가 있었죠. 네, 어떤 산들이었죠, 그게? 네,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이 5개 산을 24시간 안에 연속으로 오르는 챌린지였는데요. 이게 40km 내외가 되거든요. 40km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그만큼 더 뿌듯함이 있는 것이죠. 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근처에 있는 이 뒷산 관악산에서도 관악산 10일 국기봉 종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름은 길지만 그냥 네. 20km 정도 되는 할만한 챌린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은 긴데 코스는 짧네요, 이 정도면. 20km 정도면 40km의 절반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40km가 넘어가는 지리산 화대종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몇십 킬로미터를 가는 챌린지뿐만 아니라 모 등산복 업체에서 100대 명산을 지정해서 이 산을 모두 오르면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꽤나 보람 있겠어요, 인증해주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챌린지를 성공시켜가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20km부터 해서 40km까지 그리고 산을 100개나 오른다. 이렇게 극기훈련 같은 코스만 있으면 초보자분들이 즐기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방금의 챌린지들은 등산의 좀 고경력자들이 많이 즐겨하는 것이었고요. 네, 고인물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초보자분들을 위한 것도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챌린지는 또 자기가 나름대로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쵸. 네, 저는 평소에 가볍게 관악산 2시간 안에 다녀오기 혹은 뭐 1시간 안에 편도로 오르기 이런 것도 종종 잡아서 합니다. 가볍게 다녀오시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이 힘들어지는 챌린지뿐만 아니라 가볍게 등산을 즐기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은데요. 네. 가령 우리 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요즘 휴대폰 카메라도 되게 발달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 재밌죠. 그렇습니다. 도시에선 찍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진 찍기가 대표적입니다. 네, 특별한 사진 찍기 어떤 게 있죠? 네, 개인적인 경험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겨울의 소백산은 눈이 1m 가까이 쌓여 있었는데 1m. 네, 네. 눈으로 뒤덮인 왕국 같았습니다. 그리고 네. 가을 설악산 단풍놀이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화를 보는 듯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여름의 관악산 숲이랑 계곡이 잘 어우러져서 힐링을 하는 기분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사계절이 나름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씩 산 골라서 가는 것도 꽤나 재밌겠네요. 그래서 그 산의 경치라는 게 사실 도시에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높이 올라가서 좋은 경치 딱 찍는 거, 산을 타야만 찍을 수 있으니까 등산이 꽤나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산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소리도 있습니다. 네, 어떤 소리가 있죠? 네, 잠깐 녹음해온 계곡 물소리 10초간 들려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쉬는 시간 잠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관악산의 계곡 물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실제로 산에 가지 않았는데 뭔가 힐링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모님께 주어진 영업 시간도 다 되어가는데 진모님의 영업으로 시청자분들이 지갑까지는 꺼냈는데 아직 카드를 긁을지 말지는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등산을 할지 말지 솔직히 저도 고민이 돼요. 여름 계곡처럼 시원하게 카드 긁을 수 있도록 막판 뒤집기 가능하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어필하자면 등산은 장비와 간식만 챙겼다면 개념적으로 공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등산을 잘한다는 건 내 상태를 잘 알고 페이스를 계획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멋진 말인데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등산은 장시간 장거리 여정을 스스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 운영이라는 게 20대 되면서부터 확실하게 배워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눈앞의 것만 쫓느라고 단거리 스프린트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네. 이 등산을 하면서 긴 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이 운영법을 배우니까 인생에서도 힘을 줘야 할 때 그리고 풀어줘야 할 때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러닝을 참 좋아하는데요. 같은 유산소다 보니까 들으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러닝에 대해서 영업을 할 텐데 러닝과 등산 모두 장거리 유산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다른 매력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진모 영업사원의 이야기를 듣고 등산에 입문하고자 한다면 2편까지 들어보고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진모님한테 긁을 카드 잠시 아끼시고 저 박경모 영업사원의 설명 들어보시면 결국 러닝을 결제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 아까까지 공감해 주실 때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견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두 영업사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혹시 자신 없으세요? 그럴 리가요.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영업을 했고 이미 오늘 방송을 듣고 장비 챙겨 올라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아무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러닝 영업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SUB 라디오 방송 영업샤원 유산소편 1회차 등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SUB 아나운서 박경모 한진모였습니다.